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먼저 같이 살펴볼 거고요. 2020년도에 들어서 비트코인이 어떤 전망을 또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서비스들,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있는데 그 관련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20년 1월부터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까에 대한 건데, 좀 장기적인 추세로 일주일봉으로 이제 바라본 겁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지금 이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한 내용은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근데 이제 89 EMA선이 있어요. 특이하게도 89 EMA선을 중요한 또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 기준선이 여기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 형태가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89 EMA선하고 지금 100 이동평균선, 10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박스권, 이 범위 안에 있는 7,500달러와 6,815달러 선, 여기가 이제 그 지정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 7,50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9,600달러 선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주 멀리 내다보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를 뚫고 내려가게 된다, 바닥 지점 6,815달러 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면서 여기 200 EMA 선이 위치해 있는 5,600달러 선까지도 하락을 내다봐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중요한 이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를 지금 중요하게 바라보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조슈레이거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수익률, 2019년도의 수익률과 그리고 총 10년간의 수익률을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2019년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90에서 95%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101%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 부분은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하면서 이게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이제 90에서 95%가 나왔고, 이제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바라봤을 때에는 7,283만 1,097%의 수익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10년간의 수익률이고, 10년 동안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자산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만큼 관심을 받게 된 계기도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상승률이 계속 초반에는 높았지만 갈수록 이제 그 상승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흐름들이 보여준다라는 트렌드 한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우선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지가 여기에서 관건이겠죠. 여러분들이 시작하기에 비트코인은 10년, 지나온 10년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의 10년을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 2020년 상승 랠리를 이끄나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역시 2020년에는 반감기죠. 반감기가 아주 큰 이슈이고요. 비트코인에서는 지금까지의 행보에서 가장 크게 상승세를 보였던 때가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가 가장 큰 상승세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2020년도에 무려 8,000%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2016년도에도 이후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두 번째 반감기 이후 18개월 동안 상승세가 무려 2200% 이상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감기 이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5월 정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반감기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앞으로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데 채굴 비용은 이제 높아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격에 또 전가가 되는 효과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채굴 비용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에 또 포함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근데 계속 이슈화가 되고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대로 과연 흘러갈까에 대한 의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의 신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문제들,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회의론자들,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뭐 이런 문제가 없이 온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문제를 물론 개선 이제 해나가면서 갈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컬 비트코인 국경 없는 통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 인도, 중국, 러시아에서 불법적인 화폐로 인식되는 비트코인이 정치, 경제 혼란 상황에 놓인 남미 국가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남미 국가법정 화폐와 비트코인 간 장외 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P2P 거래소인 로컬 비트코인이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 새로운 금융 솔루션으로 비트코인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들이 지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인데요. 나라 정치가 많이 혼란스럽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가장 극심한데요. 2016년 이래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5,379만 8,500%가 인플레이션 증가율입니다. 이건 뭐 거의 아까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훨씬 더 능가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증가율이죠. 그것도 단 3년 만에 이런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컬 비트코인은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개인 자산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현재 비트코인이 경제 생태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종의 보조자산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국경 없는 통화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데이터 웹사이트인 코인데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연이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컬 비트코인에서 지난 16일 주간 2주 전 최고 기록보다 30% 많은 3,260만 아르헨티나 페소가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 6억 3천만
정도가 거래가 된 거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전주 최고 기록보다 15.6% 늘어난 2,480억 볼리비아 287억 원 정도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엄청 크죠, 거래량이.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들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들, 자국 화폐가 불안한 나라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걸 좀 전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이더리움의 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 미카엘이 이더리움이 2020년 1분기에 360달러까지 상승하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도약을 이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우선은 2020년도에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 조세프 루빈이 현재 약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가 디파이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중개자 없이도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게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로 바꾸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탈중앙 금융이 디파이의 성장세와 맞물려서 이더리움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더리움이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이 금융에서 탈중앙 금융까지도 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술적인 성장과 이런 확장성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 2019년 가격 하락에도 장기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퀀텀 이코노믹스의 설립자인 마티 그린스팬이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조언이 아님을 전제로 리플이 개발한 XRP의 장기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 괜찮은 이유를 드는 게 우수한 기술과 강력한 팀, 그리고 XRP가 금융기관들과 정기적으로 거래를 마무리 짓는 아마도 유일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뉴스 BTC에 따르면 리플의 온 디맨드 리퀴디티라는 이 프로젝트가 이제 수용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고객들의 송금 수수료를 80%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월가 및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리플과 XRP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통합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XRP의 수용 확대에 긍정적임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데, 리플은 다양한 이제 금융회사들과 또 제휴를 맺고 있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스페인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 은행 같은 경우, 이런 리플과의 제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활용도, XRP의 활용도를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제휴사들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요. 지금 200군데에서 이제 300곳으로 늘어나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데, 가격이 이제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마음 졸이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전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로 바뀌는 일상, 2020년도에 시작되는 서비스 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우선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출시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소식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운전면허증 실제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뭘 신분 한번 확인하려고 하면 뭐 사진을 찍고 뭘 올리고, 지금도 온라인상으로는 이제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확인하긴 가능은 한데 불편하죠. 뭐 날짜도 뭘 적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뭘 보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오면서 아주 간편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SK텔레콤, KT, LGU+, 이통 3사,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걸 이제 승인이 난 거고요.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에다가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시스템과 정보가 실시간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편리해지겠죠. 여러분들 이제 운전면허증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이제 넣고 다니는 시대에 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전동 키보드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 인증이 필요한 플랫폼도 이런 그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인인증서 없이도 로그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병무청 접속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병무청에서도 이제 DID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인인증서 없이도 핀번호 또는 지문만으로 병무청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길 좀 바라야죠. 은행이나 다른 기관들을 이용할 때도 이 공인인증서 없이 좀 활용이 빨리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인인증서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데 우리나라만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공공기관 고지서 수령부터 금액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라는 소식인데요. 우체국 사업본부도 블록체인 활용을 나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수령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 4.3 포스톡이 내년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고요. 포스톡은 포스트와 OK의 합성어로 고지서 수령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퀵 서비스도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이 한컴이드라는 이 회사에서 블록체인 한컴 에스트랙트를 활용한 퀵 서비스 플랫폼 말랑말랑 아니버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퀵 서비스 기사 간에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스마트 컨트랙트 상으로 체결을 하고요. 계약 정보는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해서 해킹과 위변조를 방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기사 간의 이제 분쟁을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이게 이제 고객이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면 기사들이 이제 허탕을 치잖아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 기사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부분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효과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산시 골목 상권을 살린다라는 부분인데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동백전이라는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3천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KT가 사업자로 들어가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부산시 내 점포에선 다 이 동백전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취지로 활용을 하는 건데, 아마 이게 이제 시범적인 서비스가 잘 활용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좀 퍼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 그리고 서울까지도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지금 잠잠하죠. 자, 그리고 미 대형 온라인 증권사 XRP 등 암호화폐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온라인 증권사인 TD 에머리트레이드에서
암호화폐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TD 에머리트레이드는 공식 트위터에서 엑세피어 같은 암호화폐 지원 계획이 있는지 묻는 고객 질문에 답변하면서 암호화폐 추가 지원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 증권사는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기회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TD 에머리트레이드는 작년 말에도 XRP 시장을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바가 있는데 실제 지원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들이 많이들 요청을 하면 이런 곳에서도 암호화폐를 추가 지원하겠죠. 결국엔 증권사도 이제 그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규제 당국,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 부활 징후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규제 당국이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 매매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최근 블록체인 기술 홍보 확산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국내에서 부활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개인 또는 기업 모두 암호화폐 판매와 거래, 투자는 불법이다라고 완벽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 지금 이제 CBDC를 발행하는데 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다 제거를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버전 유튜브 D라이브가 트론 생태계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유튜브 컨텐츠 삭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후로 유튜브에서 지금 그 암호화폐 관련 컨텐츠를 삭제했다라는 것에 많이 공분을 샀는데요. 그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버전 유튜브 D라이브가 이제 그 트론 생태계에 합류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컨텐츠 공유 플랫폼이고요. 이 D라이브라는 이름으로 트론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토렌트 생태계에 합류를 하고 트론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기반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라이브와 비트토렌트는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 P2P 컨텐츠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컨텐츠 플랫폼에 대한 이 트론의 의도가 지금 이제 맞물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B라이브가 D라이브 플랫폼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라이브는 비트토렌트의 파일 공유 및 저장 시스템인 BTFS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D라이브는 계정 시스템을 비트토렌트와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토렌트를 사용하는 월 사용자가 지금 1억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고요. 이 사용자가 이제 D라이브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D라이브가 밝힌 활성 사용자 수는 월 5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트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활기차게 또 시작해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